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연장전 끝에 1대0 승리긴 하지만 내용에서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압도하면서 현 시점 세계 최강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스페인은 최근에 계속 선발로 나왔던 그 라인업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8강전부터 이 라인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로드리의 파트너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두 자리의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오른쪽 윙으로 시메오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승부처의 교체 카드로 활용되던 니코 곤잘레스가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대신 지난 경기에 교체 출전했었던 데폴이 다시 선발로 복귀했죠. 원래 데폴이 그동안은 줄곧 주전이긴 했었거든요. 지난 경기가 조금 독특하게 시메오네가 선발로 나왔던 거였는데요. 데폴이 복귀하면서 니코 곤잘레스가 왼쪽 윙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에 몰리나가 아닌 몬티엘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그 지난 경기 때 교체 출전해가지고 몬티엘이 활발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스페인은 10대 선수 19살의 야말과 쿠바르시가 모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월드컵 결승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가 역대 3명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1958년에 펠레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축구 황제의 등장을 만천하에 알렸고요. 그리고 이제 1982년에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 베르고미가 18살의 나이에 결승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음바페가 토너먼트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펠레에 이어서 10대 선수로는 결승전에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야말과 쿠바르시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참고로 10대 선수가 선발 출전했을 때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도 선발 출전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결승전에 3경기 출전한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이전까지 월드컵 결승전에 3번 출전한 선수는 브라질의 카푸가 유일했어요. 1994년과 1998년과 2002년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메시가 2014년과 2022년 그리고 2026년에 결승전 선발 출전하게 된 거죠. 근데 경기 내용은 스페인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이 경기 자체가 스페인이 주도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이 예상했던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은 단순한 주도권을 가져간 걸 넘어서 스페인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경기가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오야르사발이 패스 준 거를 야말이 받아서 잠깐 치고 가다가 컷백을 줬고요. 이를 받은 울모가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야말이 왼발 파포스트 쪽으로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커버를 들어온 아르헨티나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지난 잉글랜드전과 마찬가지로 거친 파울로 스페인을 괴롭혔습니다. 14분경에는 맥칼리스터가 올모의 발을 양쪽으로 약간 조금 감는 형태로 파울을 범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프리미어리그 심판이었던 그레이엄 스콧은 이는 무모한 플레이에 대한 명백한 옐로 카드다. 그는 너무 빨리 태클을 들어갔고 그 후 앞발로 상대를 걸고 두 번째 다리로 걸었다. 나는 이게 옐로 카드가 주어지지 않은 사실에 놀랬다. 왜냐하면 대기심이 완벽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히 주심에게 조언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아르헨티나는 15분까지 메시가 볼터치를 단 한 번밖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그 한 번의 볼터치는 바로 킥오프 때였죠. 그리고 17분에 들어서야 메시가 두 번째 볼터치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메시가 철저히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메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메시에게 패스가 가지 않게 미리 막아내는 거라는 거를 스페인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스페인이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아르헨티나가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그나마 아르헨티나가 역습을 하려고 할 때도 메시로 가는 그 패스 경로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가 15분경까지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이 단 2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도도 7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29%. 상당히 저조한 수치였죠. 좀 끔찍한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 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롱패스였어요. 롱패스가 제대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29분경에도 옐로 카드를 받을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야말이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달려들던 탈리아피코가 잡아 끌었거든요. 그것도 온몸을 날려서 잡아 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레이엄 스콧 전 프리미어리그 심판이 다시 한번 멘트를 남긴 거죠. 탈리아피코는 야말을 넘어뜨린 후 지속적인 반칙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어야 했다. 이건 지저분하고 서툰 태클이었으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적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심판이 조금 카드를 꺼내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죠. 이런 가운데 스페인이 39분경에 오야르사발의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야르사발이 열린 상태에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침내 41분경에 들어서야 첫 옐로 카드가 나왔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다소 깊게 오야르사발한테 태클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허벅지 쪽 근육을 좀 잡으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결국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으로 인해 44분경에 오타멘디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원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센터백의 교체 카드를 가져가야 했던 거였죠. 원래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내내 고전했음에도 연장전과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 기적 같은 골로 극적인 역전승들을 거둬왔던 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후반전에 수비를 빼고 공격을 투입하는 과감한 교체들을 통해서 역전승을 거둬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수비 쪽에 원치 않는 카드를 그것도 이른 시점에 써야 했던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이나 이제 연장 접전을 펼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지친 기색이 역력하긴 했습니다. 실제 양팀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을 보더라도 스페인이 26.7세, 반면에 아르헨티나가 29.8세. 안 그래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나이도 더 있거든요. 근데 연장전을 두 번 가져갔고,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랑 잉글랜드한테 이길 때도 마지막까지 혈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체력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스페인도 슈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았어요. 슈팅이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죠. 점유율은 65대 35로 스페인이 크게 우위를 점했고요. 참고로 양팀 도합 결승전에서 전반전에 슈팅이 3번밖에 없었던 거는 옵타에서 월드컵 기록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6년 이래로 전반전 최소 슈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건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아닌 월드컵 모든 경기를 다 통틀어서 전반전에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 전반전에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던 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프랑스가 유일했어요. 이때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을 압도했잖아요. 하지만 프랑스가 후반전에 흐름을 가져오면서 결국 연장전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전반전 내내 공격 진영으로 성공시킨 패스가 8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파울은 9번이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의 파울만. 즉 패스는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앞선에서 엄청난 파울을 통해서 스페인이 올라오는 거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를 가져간 거는 단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월드컵 전체 경기들 중에서 전반전 아르헨티나보다 더 적은 페널티 박스 안에 볼 터치를 가져간 예시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개최국이었던 프랑스 상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단 한 번의 볼 터치도 가져가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유일했습니다. 근데 원래 스페인은 전반전은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요. 그러면서 많은 볼 점유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이끌어내죠. 실제 아르헨티나가 전반 내내 많은 압박을 하면서 파울을 많이 범했는데 그것도 공격 진영에서 그렇게 이제 스페인은 상대의 진을 빼게 만든 다음에 후반전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하는 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더모코리건 기자도 스페인이 후반에 많은 골을 넣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상대의 수비가 지치면서 점유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 쇼가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회복 시간을 주는 점이 어쩌면은 이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 이번 하프타임은 27분을 넘어갔죠. 이런 가운데 전반 내내 볼 점유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윙인 니코 곤잘레스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레데스를 투입하면서 다이아몬드 442로 전환을 합니다. 중원 싸움을 제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엔소 페르난데스도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이건 그냥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한 거예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58분경에는 몬티에를 빼고 원래 주전인 몰리나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파레데스 투입은 사실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파레데스가 이 경기 내내 굉장히 거친 파울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2분경에 파레데스가 로드리의 등을 이렇게 어깨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파울이 불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파레데스는 항의로 인해 52분경에 옐로 카드를 받고 맙니다. 근데 이후에도 파레데스는 카드 받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62분경에 오야르사발과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페란 토레스랑 페드리를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페란 토레스의 빠른 발로 침투를 노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페드리가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긴 하죠. 그리고 이 두 교체는 적중했습니다. 페드리가 이번 월드컵 들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볼 배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도 위협적인 침투를 통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67분경에 스페인이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마리 코너킥을 올린 거를 상대 미드필더인 맥칼리스터가 걷어냈거든요. 이렇게 걷어낸 거를 포로가 받아서 패스 주고 이를 받은 야말이 드리블로 맥칼리스터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크로스를 올린 거를 페란 토레스가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를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다소 정면을 향했던 게 아쉽긴 했었죠. 반면에 메시는 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기 전까지도 아르헨티나 자체가 슈팅이 이때까지도 연계였어요. 그리고 메시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메시가 공격 진영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배급이 안 되니까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메시가 내려와서 풀면서 아르헨티나가 공격하는 장면이 몇 번 있긴 했지만은 슈팅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볼터치도 64분경까지 20회가 전부였고요. 평소에 메시를 감안하면 볼터치가 상당히 적었던 거였죠.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게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합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기 직전에 로메로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아르헨티나는 로메로를 빼고 이번 대회 내내 왼쪽 풀백으로 뛰었으나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메디나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데폴 대신에 시메오네가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조금은 4-4-2로 전환한, 이전에는 다이아몬드 4-4-2로 좁게 미드필더를 많이 구성한 형태였다면은 다시 플랫형 4-4-2로 전환한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맥칼리스터가 왼쪽 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아르헨티나는 교체 카드를 벌써 다 쓰게 된 건데요. 이는 아르헨티나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나 아니면은 이제 알마다 같은 공격 자원들을 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 아르헨티나가 위기의 순간에 항상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들어가면서 메시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상대 압박에서 조금은 풀려 나오면서 크로스 올리는 게 굉장히 주요했었거든요. 실제 지난 잉글랜드전 이도움도 메시가 측면으로 빠져서 이도움을 기록했던 거였고, 이집트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정규 시간에는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은 75분경에 바에나랑 올모를 빼고 드리블러인 니코 윌리엄스랑, 그리고 원래 주전은 니코 윌리엄스죠. 근데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 대회 때 바에나가 선발로 나왔던 거였고요. 이제 올모 대신에 최종 병기 메리노가 투입됩니다. 메리노는 슈퍼초코로 중요한 순간마다 교체 투입돼가지고 바로 골을 넣는 모습들이 있었죠. 실제 메리노의 경기 막판 투입에 이은 골 덕에 스페인이 포르투갈과의 16강전 그리고 벨기에와의 8강전에 모두 한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게 다시 한번 악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82분경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항의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았었거든요. 이거 불필요한 옐로카드였죠. 그리고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추가 시간 3분경에 쿠바르시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뒤늦은 태클을 범하면서 쿠바르시의 발을 걷어찼고 이로 인해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옐로카드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늘 카드를 잘 안 꺼내던 주심마저도 이거는 꺼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막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판한테. 엔소 페르난데스도 나가지 않으면서 막 버팅기고 있었는데 이때 그 쿠쿠레라가 살짝 이렇게, 뭐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입을 가리면서 메시한테 얘기하니까 메시도 확실히 이거 우승하고 싶었는지 심판한테 바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쿠쿠렐라가 입 가리면서 얘기했다, 이거 퇴장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심판이 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역대 월드컵 결승전에서 퇴장을 당한 게 2번 포함 6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3번이 아르헨티나, 절반을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건데요. 1990년 서독과의 그 월드컵 결승전 때 페드로 몬손과 그 데초티가 이제 퇴장을 당한 적이 있었고요. 2명이나 퇴장당한 거였죠. 그리고 1998년 브라질과의 결승전 때 프랑스의 센터백인 데사이가 퇴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탈리아와의 결승전 때 프랑스 에이스였던 지단이 박치기 유명하죠? 마테아치한테.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했었고요. 2010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센터백 헤이팅하가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고 이번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 퇴장 6번 중에 3번이 아르헨티나면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9년 때도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에 그쳤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준우승에 그쳤죠. 반면에 스페인은 2번 우승인데 이 2번 다 상대 선수 퇴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규 시간 추가 시간 8분경에 야말이 기가 막힌 프리킥을 찼거든요. 메리노가 몸을 숙이고 그 벽을 넘기는 강력한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0대 0으로 정규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된 건데요. 아르헨티나는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단 한 번의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건지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드 티트라고 해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얼마나 점유를 했나인 건데, 스페인이 아르헨티나 수비 진영에서 무려 87.4%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진영에서 12.6%밖에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했죠. 말 그대로 가둬놓고 경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 와서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슈팅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15번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이 중 유효 슈팅이 1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잘 막아낸 거죠. 기대 득점은 1.2골로 유효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스페인이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리고 슈팅도 다소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야말의 프리킥이 가장 골에 근접했던 장면이었던 거였죠.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는지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패스맥과 터치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 62회와 가장 많은 패스 시도 46회를 기록했습니다. 즉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가장 바빴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10명으로 연장전을 싸워야 되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6번의 월드컵 결승전 중에 5번이 연장전이었어요. 2006년 월드컵 때는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했고요. 2010년 월드컵 때는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네덜란드한테 1대 0으로 승리 거두면서 우승을 했고요. 2014년 월드컵 때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2018년 월드컵 때가 유일하게 프랑스가 크로아티아한테 4대 2로 정규 시간에 끝냈고요. 그리고 지난 월드컵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도 스페인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장전 3분경에 페드리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니코 윌리엄스가 잘라먹기 형태로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6분경에는 니코 윌리엄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은 니코 윌리엄스의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메리노랑 오타멘디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메리노가 오타멘디의 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미 휘슬을 먼저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디오 판독을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는 발을 밟은 건 맞긴 한데 굉장히 소프트하게 밟았고, 그랬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들어갔어야 됐다, 이건 주심이 너무 성급하게 불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스페인은 99분경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를 빼고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인 수비멘디를 넣었고, 그리고 센터백인 라포르트를 빼고 또 다른 센터백인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합니다.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를 넣은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02분경에 공격수인 알바레스를 빼고 센터백인 세네시를 투입하면서 3-5-1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는 메시 한 명 빼고는 전원 수비 모드로 돌입한 아르헨티나인 거죠. 이런 가운데 103분경에 메리노에게 득점 기회가 나왔습니다. 페드리의 패스를 받은 니코 윌리엄스가 크로스를 보냈고, 이를 메리노가 니코 윌리엄스의 그 이전 그 헤더 슈팅과 비슷하게 잘라먹기 형태로 헤더를 가져갔는데 너무 조금 틀었어요. 그러면서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106분경에 스페인의 천금같은 결승골이 터져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야말의 컵백을 받은 포로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빠르게 배우로 들어간 니코 윌리엄스가 골라인 넘어가기 직전에 헤더로 떨궈줬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골문 앞에 4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걸 뚫은 정교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115분경에도 다시 한번
야말의 롱패스를 받은 페란 토레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반자동 옵사이드 확인 결과 페란 토레스의 이마가 살짝 나온 게 이게 걸리면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116분에 들어서야 첫 슈팅을 가져갔어요. 시메오네가 컵백을 준 거를 메시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상대 수비에 맞고 나간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장전 추가 시간 2분경에 메시가 패스를 주고 이를 탈리아 피코가 컵백으로 내준 거를 시메온에게 득점 기회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맞이한 가장 결정적인 기회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앞에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을 넣기 쉽진 않았지만은 시메온의 슈팅이 골대를 훌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다소 비매너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파레데스가 분노해서는 스페인 선수들 여러 명이랑 이제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한 거거든요. 여기도 파레데스고 여기도 파레데스인 건데요. 그래서 파레데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이자 BBC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조차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파레데스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향해 강력한 주먹을 두세 차례 휘둘렀다. 어쨌건 경기는 이대로 스페인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골이 나올 때까지는 스페인의 일방적인 공세였죠. 이후 스페인의 골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아르헨티나의 공세가 있긴 했으나 그 동점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65대 35였고요. 슈팅 숫자 20대 2였고요. 유효 슈팅 12대 0이었고요. 기대 득점도 스페인 1.94골, 아르헨티나는 0.2골,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레데스의 비매너 플레이까지 나오다 보니까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도 한 팀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축구를 하러 나왔고 그 팀이 결국 연장전 끝에 승리했다, 스페인이 챔피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치면서 통산 4번째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1930년 초대 월드컵 이때 우루과이한테 패했죠. 그리고 1990년 월드컵 서독한테 패했죠. 2014년 월드컵 이제 독일한테 패한 건데 이번에 스페인한테 패하면서 그 독일과 함께 최다 준우승 기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2010년 월드컵 우승에 이어서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우루과이랑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브라질, 프랑스에 이어서 6번째로 2번 이상 우승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대회 3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29승 9무인 건데요. 이와 함께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에서 역대 최다 경기 무패 신기록을 수립했고요. 남미 팀을 합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8경기 동안 단 한 골만 실점했는데 이는 월드컵 역대 우승팀들 중에서는 최소 실점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7경기 무실점인데 이 역시 월드컵 역대 최다 경기 무실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승전만 놓고 보면은 쿠바르시의 활약상이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19살의 어린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에서 볼터치 139회로 최다였고요. 패스 성공 121회로 최다였고요. 패스 성공률 96%로 가장 높았고요. 라인 브레이킹 패스 21회로 최다였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양질의 패스들을 찔러줬죠. 쿠바르시오부터 공격까지 가는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쿠바르시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도 가져갔었죠. 그리고 클리어링도 6회로 최다였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 2024 우승에 이어서 월드컵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이 스페인 황금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인은 야말, 쿠바르시 같은 10대 선수들에 더해 아직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말 그대로 스페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적함대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제 대표팀 축구들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